안녕하세요. 맘톡의 좀 아는 언니 진아 언니입니다. 오늘은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아데노바이러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육아 콘텐츠 일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희 애가 걸리고 나서야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독감하고 비슷한, 아니 더 심한 증상이라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꼭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요즘이라면 독감으로 착각할 수 있는 아데노바이러스, 그것이 무엇인지 진아 언니의 경험담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느 날 아이가 열이 엄청 나더라고요. 딱 이맘때이기도 했고 열이 나서 이제 독감을 의심을 했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독감보다는 좀 목이 부었다고 하면서 편도염 처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통 목이 부어서 왜 열이 나면 이틀에서 3일 정도면 열이 좀 떨어지는데 저희 애는 열이 좀 일주일 이상 갔거든요. 심지어 39도가 넘는 고열이고 또 해열제도 잘 듣지 않아서 계속 독감을 의심했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독감 검사를 해도 독감이 아니었고 5일이 지나서도 열이 도무지 떨어지지가 않아서 결국 큰 병원으로 갔어요. 아이 염증 수치가 너무 높다고 해서 뭐 항생제랑 이제 해열제 주사로 이제 아이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 염증이 떨어졌어도 열이 안 떨어지길래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아주 병독성이 강한 바이러스이고 보통 39도 이상의 고열을 일으키는데 이 점이 매우 독감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런데 2, 3일의 짧은 고열이 아니라 최소 만 5일에서 10일, 뭐 길게는 2주 이상의 그 장기간의 고열이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목이 심하게 붓거나 이제 편도염을 동반을 하고 양쪽 눈이 빨개지는 결막염 같이 눈곱이 심하게 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두통에 구토와 이제 설사 증상을 보이기까지 했었는데요. 워낙 병독성이 강해서 저희 아이처럼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데 규모가 작은 일반 병원에서는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혹시 아데노바이러스가 의심된다면 2차나 3차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고,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는 코와 입속의 분비물을 이렇게 채취를 해서 세균을 배양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또 병원마다 이렇게 차이는 있겠지만 이 검사가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 15만 원 정도 내외로 비용이 소요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아데노바이러스는 그 초기 증상은 세균성 감염증과 같아서 이렇게 감별이 어려워서 항생제를 쓰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알게 되어도 사실 딱히 치료법은 없다고 해요. 독감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존재하지만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백신 또한 존재하지 않는데요. 게다가 아데노바이러스는 병독성이 아주 매우 강하고 또 고열은 쉽게 내리지 않으면서 또 각종 합병증을 동반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치료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일주일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로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는데요. 정말 답답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제 먼저 해열제를 교창 복용을 해서 아이가 가능한 열을 떨어뜨릴 수 있게 해 주는데요. 사실 해열제도 잘 안 듣더라고요. 고열이 이제 만 5일 이상이 지속된 경우에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또 탈수를 우려를 해서 사실 수액을 맞춰 주는 것을 좀 저는 권해 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고열이 오래 간다면 합병증을 또 예방하고 또 조기 진단과 또 치료를 위해서는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을 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했듯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다양한 세균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고열의 지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중이염이나 이제 폐렴 등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전 입원 치료를 권유를 하는데요. 물론 집에서 해열제를 먹이고 처방된 조제약을 먹이면서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도 있지만 워낙 고열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이 있는 만큼 합병증을 막고 또 조기 치료를 위해서 입원 치료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고열이 나고 이제 6일째부터 입원을 해서 약 5일 정도 입원을 했는데요.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사실 응급실이나 입원은 아이가 더 힘들다고 해서 가능한 통원 치료를 하는 편인데 아데노바이러스는 정말 입원 치료를 받기를 잘했다 싶었어요. 합병증이 잘 발현되는 병인데 입원 치료를 받아서 뭐 중이염이나 폐렴까지 가지 않고 치료받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구용 해열제가 잘 안 들었는데 주사로 맞으니 훨씬 열이 잘 떨어져서 아이 컨디션 회복에도 좋았습니다. 39도 이상의 고열이 만 5일에서 10일까지 지속되는 무서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증상은 독감만큼 힘들고 심각한데 백신과 치료약이 없으니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 뭐 잘 안 걸리는 병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 아데노바이러스는 소아 호흡기 질병 중에서도 1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생각보다는 흔한 질병입니다. 기침할 때의 이 비말이나 눈물, 눈곱, 대소변 등을 통해서 전염력도 매우 높기 때문에 항상 밖에 다녀오면 꼭 아이의 손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사용해서 생활 속에서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해주는 것이 아데노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요. 또한 5일에서 9일 정도의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위에서 걸렸다면 그 기간을 좀 유심히 살펴봐 주세요. 요즘 여기저기 열감기랑 독감 소식이 정말 많더라고요. 해열제도 듣지 않는 고열인데 독감이 아니라면 아데노바이러스를 한번 의심해 보세요. 이상으로 맘 쪽에 좀 하는 언니 진아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